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별, 대괄호, 소괄호 막 이제 그 인터넷 가면 뭐 C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막 이렇게 해서 막 무슨 뭐 에브리타임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포인터 힘들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막 느낀 점 올리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례 행사입니다. 근데 생각보단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일단은 그래 우리 새로운 선언 적을 때 여러분이 별을 붙여야 되냐 대괄호 붙여야 되냐 소괄호 붙여야 되냐는 고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고르기 위한 일단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걔네 한 명 한 명이 각자 뭐 하는 애냐를 따로따로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 인트 값을 넘기냐 인트 별에 해당하는 포인터 값을 넘기냐 같은 것들은 결국은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다른 함수 호출하는 이유가 사실 별거 없어요. 는을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저거 호출하든 말든 데이터 흐름이 전혀 뭐라 그래야 되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난 쟤를 아마 굳이 호출할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발동시키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업 하나를 수행하는 함수 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메인 안에다 while문 해가지고 5번 반복하는 while문 적어두고 그 다음에 저 친구 호출식을 중괄호 안에 적어두면 그러면 그 작업 5번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인수 자리에 아무것도 안 넣을 거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인수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특히 는수식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만 살짝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값들 중에 인수로 사이즈 값을 넘기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두 가지밖에 없고 둘 중에 지금 뭘 넘겨야 되는 거냐는 여러분이 내 목표가 뭐냐에 따라 파악하시면 돼요. 트루펄스 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만 신경 써두면 됩니다. 그 얘네를 하나의 세트로 바라보면 그럼 개 큰일 난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 하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두고 자 13-2에서는 선언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고 여러분이 그러한 선언을 뭐 데클러레이터를 뭘 붙이든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어로 인트를 적든 더블을 적든 아무튼 간에 그러한 선언을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두냐에 따라 그 이름 자체 내지는 컴파일러가 정의해 줄 그 상수값들, 위치값들 등등에 대해서 부여되는 추가적인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선언을 어디다 정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 추가적인 키워드, 스페시파이어를 붙이냐 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언을 적어놨을 때 걔가 어떻게 판정이 이루어지냐 같은 것들을 정리해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 6가지, 그러니까 6칸짜리 표가 나옵니다. 3 곱하기 2짜리 표가 나와요. 그래서 선택지가 3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항목이 3가지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선택지가 2가지씩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3 곱하기 2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소개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몇몇 항목들은 C 동네에서조차도 1970년대 C조차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쪽까지 여러분이 신경 써서 C를 공부해 두실 필요는 보통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신기한 거 나왔다. 그때 GPT한테 물어보는 걸로도 충분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몇 가지 곁다리 얘기들이 추가로 등장할 건데 그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할 만한 단어가 요 링크라는 단어. 그거잖아요. 그 녹색 옷 입은 그거잖아요. 아무튼 링크라는 굵은 글씨 단어를 오늘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표현하진 않을 건데 요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표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등장하는 영어 단어들은 지금 시점에 있는 그대로 딱 외워두시면 적어도 2학년 2학기 정도까지는 편하게 이것저것 다른 내용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개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기준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visibility 말 그대로 보이냐 보이지 않냐를 의미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선택지 뭐 external, internal, static, automatic 그다음에 global, local 막 이런 느낌으로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천천히 하기로 하고 자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전반부 때 파이썬 다루면서 본 것도 있고 지금 처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썬 다루면서 본 게 지금 맨 밑에 깔려있는 저거잖아요. 글로벌 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스코프인가 뭔가 하는 거 얘기해서 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주차 수업 자료에서 이제 로컬 이름 사전, 그 인수 이름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객관식 문제도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 봤던 게 지금 있는 것 같고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처음 구경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 당시 내용 한번 회상해 보면 파이썬 동네는 이름 사전을 런타임에 한 권씩 들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뭔가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듈, 파일들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한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 계산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 텅텅 비어 있는 거 만들어 갖고 거기다 인수 이름 담아 가지고 차곡차곡 진행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뭐 글로벌 문을 적어둔다와 같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보면 할당문 그 이름 사전 건드릴 수 있는 문장 4가지 소개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할당문이었죠. 넘버 눈3 엔터 같은 거. 그 얘네들을 어디다가 적어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펑크 내용물 들여쓰기 해갖고 적어놨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이름 넘버는 그 펑크 호출할 때마다 걔의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 이거예요. 또는 맨땅에 적어놨다. 그러면은 맨땅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py 파일 내지는 인터랙티브에 적는다는 거니까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거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거를 어디다 적어두냐에 따라 런타임에 그 문장 할당문을 실행할 때 새로운 이름 넘버를 어느 이름 사전, 누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할 것이냐가 결정됐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수식으로서 적어둔 어떤 이름을 계산할 때 스코프 관점에 따라 이름 사전들을 가까운 것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로컬 이름 사전에 없다. 그러면 모듈 이름 사전에도 없다. 그러면 그 보라색 이름들 잔뜩 있었던 빌트인 이름 사전을 마지막으로 털어요. 거기도 없으면 네임 에러가 런타임에 떴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뭐 그럴싸하죠. C 동네도 일단은 대충 비슷해요.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을 여러분이 어디다가 누구 중괄호 안이라든가 등등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두냐에 따라 어떤 문장 예를 들면 메인 내용물을 적고 있는 애가 여기서 그 선언 적어서 도입한 이름을 쓸 수 있냐 없냐 어느까지 쓸 수 있냐 등등이 세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는 자주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당연하게도 파이썬 동네처럼 .c 파일 여러 개를 각각 내용을 적어서 컨트롤 F5 눌러서 여러 .c 파일들로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이 여기에 .c 파일에 적혀 있냐 다른 곳에 적혀 있냐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func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함수 정의가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함수 정의 안에다가 선언을 적어놨냐에 따라서 main 짜고 있는 내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냐 그렇지 않냐를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은 C에서 선언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늘 종종 그래왔듯이 선언은 함수 정의 밖에 적을 수 있어요. 그냥 .c 파일에 쉽게 말하면 들여쓰기 기준으로 맨 땅에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도 속하지 않는 데다 적어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선언, int 넘버 세미콜론 그런 식으로 평소에 적던 보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서 적어둔 선언의 경우 이러한 판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짝 정리를 해볼 예정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거부터 보면 우리 파이썬 때 봤던 그거예요.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이 함수 정의 중괄호 밖에 적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중괄호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 이름은 글로벌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적혀 있다면 로컬 이름이 됩니다. 뭐 다룰만 하죠. 우리 파이썬 동네랑 비슷한 거잖아요.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넘버는 3 엔터 하면 그게 로컬 이름 되는 거고 그 밖에다 적어놨다.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로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게 글로벌 이름이 됐었습니다. 함수 자체의 이름은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글로벌 이름이었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살짝 짚어보면 중요하지는 않아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C 동네는 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복합적인 문장이라는 거를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카테고리 명칭이었습니다. 심플 스테이트먼트, 간단한 문장과 복합적인 문장 두 가지 집합으로 나눠서 바라보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C에서는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그런 종류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이 중괄호 열고 닫고로 묶은 덩어리 하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이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적을 때 얘는 이제 꺼지라고 할게요. 적을 때 예를 들면 여기다 여러분 뭐 그래 int 넘버 세미콜론 정도는 해둡시다. 여기다가 넘버 세미콜론 가능하죠. 얘는 지금 수식문을 적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if 넘버는 넘버 세미콜론도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if문을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녹색 쪽을 들어오니까 넘버는 0 하고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얘는 지금 if문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요 if문, 그러니까 C의 if문, 정밀하게는 C의 if문의 요 if 부분, 보통 클로즈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그래 파이썬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소개한 건데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제 그래 한번 봅시다. 파이썬 동네에서 if문 적을 수 있잖아요. 일단 넘버는 3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if 넘버가 0이면 뭐 0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고 엔터 2번 치면 if문을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파이썬의 if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봤어요. 근데 이러한 파이썬의 if문, 파이썬의 while문, 파이썬의 for문 같은 복합적인 문장들은 사실은 이렇게 덩어리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의 조합으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if 넘버가 0이면 0입니다.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스크롤 좀 올려드릴게요. 여기다가 else 하고 그 다음에 뭐 0은 아님 같은 식으로 얘는 지금 하나의 if문을 적은 거예요. 일단 요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인터랙티브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문장 하나를 적고 그에 대한 반응을 탐닉을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if문을 하나를 적었어요. 다만 그 if문은 if 부분이랑 else 부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2개짜리 if문을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if 그것도 가능하고 넘버가 0이면 0이고 그 다음에 elif라는 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elif 부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는 1이면 1이고 그 다음에 elif 넘버가 2면 2고 그 다음에 else 하면은 0, 1, 2는 아님 같은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넘버엔 3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얘는 이제 하나의 파이썬의 if문이고 if 부분 하나랑 elif 부분 2개랑 else 부분 하나로 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영어로는 close라고 부르고 그래서 파이썬의 동네에서는 if문을 적겠다라고 마음먹었다라면 여러분은 일단 if 부분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elif 부분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적어도 됩니다. elif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에 else 부분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를 할 수 있어요. else 부분은 0개 또는 1개를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if문을 구성할 때. 그리고 걔는 마지막에 붙이는 거니까 지금처럼 맨 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복합적인 문장 이렇게 다 여러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복합적인 문장이라고 봐주신다. 본다 생각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내용물로 다른 문장들 갖는 문장이 복합적인 문장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if문은 이렇고 while문이랑 for문 같은 경우도 파이썬의 경우에는 뒤에다가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을 실행하는 건 파이썬 동네에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줬었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해줄 건데 그 중간 단계에서 C 컴파일러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 분기 흐름을 이제 파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러한 여러 부분짜리 if문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를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는 if문의 if 부분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 보시면 됩니다. 조건식 계산에서 true면 내용물 실행해요. false면 실행하지 않아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일단은 걔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파이썬에서 if문을 실행한다는 건 사실은 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if 부분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챙겨두면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디테일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지금 진짜로 넘버가 0이라서 진짜로 지금 넘버가 0이라서 이 똑같은 if문을 실행한다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if 부분 조건식이 true가 떴어요. 그래서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했다라면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싹 없는 셈 칩니다. if문의 실행은 그래요.
여기서 없는 셈 친다. 부분째로 없는 셈 친다라는 건 여기 중간에 섞여 있는 조건식 같아 보이는 친구들, 그 다음에 내용물 문장들 전부 다 스킵을 해버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식 if 부분 조건식 계산하고 true라서 내용물 실행하고, 그래서 0 지금 반사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이 다 무시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넘버 1 담겨있는 채로 진행한다면 얘는 이제 if 부분 조건식 계산했더니 false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내용물 문장은 실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그 바로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요 지금 첫 번째 elif 부분은 언제 다루냐라고 질문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다른 부분들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뜰 때만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elif 부분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 되겠죠. elif 부분 다루는 방법은 if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조건식 계산해서 true면 내용물 실행하고 밑에 거 싹 스킵해요. 조건식 계산해서 false면 이 elif 부분 내용물 실행하지 않고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에 1이 담겨 있는 게 맞아요. 0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엔터 치면 1, 2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요 넘버에 2 담겨 있냐 물어보는 elif 부분도 0이 담겨 있지 않고 1이 담겨 있지 않을 때만 요거가 내용물을 실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부분은 항상 if문 전체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만 달아둘 수 있어요. 그럼 이제 else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의미 관점에서 이 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 조건식에 다 false가 떴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true가 떴다면 스킵 당했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else 부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그때는 반드시 내용물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끝을 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따로 지금 첫 줄에 조건식을 적지 않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의미 관점에서 0이면 이거, 0이 아니고 1이면 요거, 0도 1도 아니고 2면 요거, 그 다음에 0, 1, 2 다 아니면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해서 방금 전에는 저게 마지막 거가 출력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뭐 2학년 수업 시간에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파이썬에 if문은 있어요. 지금 뭔가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긴 했는데 파이썬에는 elif 문이라는 문장이라든가 else 문이라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들 중에 몇몇 문장들 제외하면, 특수한 문장들 제외하면 키워드 일단 적고 시작하도록 돼 있잖아요. if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f문은 무조건 if 부분을 적으면서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처음에 if 두 글자를 적고 스타트를 하게 돼요. 뭐 그건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if 적고 시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if문을 지금 적기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elif elif 3 같은 느낌으로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는 요 elif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에 내용물을 적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인터랙티브고 문장을 적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뭐 주석 그런 거 제외하면. 근데 지금 저는 elif 키워드로 스타트하는 문장을 적겠어 라고 지금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즉시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lse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봐봐요. 우리는 이 두 줄만 봐서 어떤 if문, while문일 수도 있고 for문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떤 if문의 else 부분, 이 내용물이 언제 실행될 거냐를 구경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두 줄만 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있는 다른 부분들 조건식을 다 봐야지 아 이런 상황이면 마지막에 else 부분은 예를 들면 3 담겨 있을 때만 실행되겠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문맥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 거냐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 특히나 나중에 적는 부분을 별도의 문장으로 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else로 스타트하는 문장도 없습니다. 하면 즉시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GPT나 잼미니, 무료 잼미니한테 물어보면 else 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좀만 더 여러분 결제를 해가지고 else 문이라는 게 존재하니라 물어보면 그래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아이고 얘기 나온 김에 이 코팔러 친구한테 물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한글로 얘기할게요. C에 else 문이라는 문장이 존재하는가 하면 A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C에는 else 문이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else는 if 문과 함께 사용되는 키워드로 실행되는 블록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else는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도 그렇고 C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else 부분을 if 문 적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elif 부분은 없어요. C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elif 비슷하게 하고 싶다라면 예를 들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라면 이런 느낌, 그다음에 else하고 if하고 넘버는 1 이런 느낌으로 적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의미 관점에서 뭐냐? 얘는 의미 관점에서 이런 느낌으로 적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가 어디서 등장했냐? 우리 지금 스킵한 영상 한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아무튼 C에서 if문 적을 때는 사실은 첫 줄을 적고 문장을 하나를 적습니다. 지금은 그걸 수식문을 적은 거예요. 일단 밑에 거 생략하고 갑시다. 요게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왜냐? 첫 줄 적고 문장을 하나를 적었는데 그 문장 수식문 잘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일반적인 문장 적는 대신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중괄호 열고 닫고가 하나의 문장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if문의 내용물 문장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return 0에서 return문 적으실 수도 있어요. if문의 내용물은 문장 하나, else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하나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입니다. 얘는 과연 어떨까요? 요거는 과연 허용이 될까요? if문의 내용물로 선언을 적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 된다라는 건 C에서 선언이 문장의 일종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내용이 맞다면 즉시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왜냐? 선언은 문장이 아니니까요. 지금 if로 스타트한 이상 저는 이 if문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야 컴파일러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if문은 반드시 내용물로 하나의 문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if문 첫 줄까지는 잘 적었거든요. 근데 내용물 문장을 적지 않은 채로 선언을 지금 적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들여쓰기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세미콜론이라도 있었다라면 if문은 여기서 완성되는 거고 얘는 그 밑에 선언을 적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챙겨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 중괄호 열고 닫고가 C에서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C에서는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첫 줄 적고 복합적인 문장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나를 적어서 완성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함수 정의는 조금 특이한 친구이기 때문에 if문처럼 내용물로 문장 하나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걔는 아예 고정돼 있습니다. 그 친구는 복합적인 문장 하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 정의 적을 때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대신에 예를 들면 뭐 넘버는 3 세미콜론 그런 걸 적는 건 막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C의 복합적인 문장, 이 중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언들을 적거나 아니면 다른 문장들을 적을 수 있어요. 둘 다 0개 이상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함수 정의 중괄호, 그러니까 어떤 중괄호 안에 저런 것도 적을 수 있지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도 적을 수 있어요. 원한다라면 적을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수식문 다음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적은 거예요. 순차에 몸을 맡기고 실행될 겁니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간에 복합적인 문장 역시나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 밖에 맨땅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중괄호 열고 닫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들은 함수 정의 몸통 그 자체거나
아니면 그 몸통 중괄호 안에 들어있을 거다 이겁니다. 걔가 이제 어떤 if문, if 부분 내용물일 수도 있고 등등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제2, 제3의 중괄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함수에도 속하지 않는 중괄호 열고 닫고는 존재할 수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챙겨두면 지금 맨 위에서 하는 말을 그냥 이 정도로 납득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중괄호에도 들어있지 않다라면 어떤 함수랑도 연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 그렇다면 그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은 글로벌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중괄호 안에 적혀 있다는 건 반드시 어떤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if문 내용물 중괄호 아닐 수도 있고 등등이긴 하지만 아무튼 무조건 메인 중괄호 안, 펑크 중괄호 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 적어놨다라면 걔는 로컬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 이름은 그 선언이 적혀있는 그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중괄호 안 내지는 다른 .c 파일에서는 그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을 쓸 수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른 모듈, 그러니까 다른 .c 파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게도 main.c에서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other.c에서 중괄호 닫고 하는 건 꺼지라고 합니다. 그럼 파이썬도 꺼지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괄호 적고 그 안에 선언을 적어놨다면 그 이름은 그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요건 파이썬이랑 다릅니다. 요건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C를 먼저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중괄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여기서 int x 하고 여기서 x는 3 하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선 안 됩니다. 여기선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중괄호 또 해가지고 여기서 x는 5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에 커서 갖다 대면 그 이름과 동등한 이름이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토대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x는 그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여기까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만 예외적으로 이건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어떤 함수에 대한 인수 이름은 그 함수에 대한 로컬 이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분명히 중괄호 하나 윗줄에서 인수 선언 적어갖고 도입한 이름이긴 하지만 걔는 로컬 이름으로 쳐줘요. 이건 파이썬이랑 똑같죠. 그리고 로컬 이름은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는데 글로벌 이름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적법하게 쓰려면 선언은 적당히 위에 적혀 있어야 하기는 해요. 요건 이제 파이썬이랑 비슷하겠죠. 할당문이라든가 저런 거 맨 위에 임포트문이라든가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 코드 살짝 구경해 보면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코드 적어놨다라고 쳤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빨강색으로 표시한 이름 common이라든가 fill with이라든가 main이라든가 등등은 전부 다 글로벌 이름이 됩니다. 일단 C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1980년대 기준으로 따라서 모든 함수 이름들은 어떤 중괄호에도 포함되지 않을 거고 따라서 글로벌 이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깥에다가 선언 적는 게 가능하니까 선언은 문장이 아니니까 저런 이름들도 글로벌 이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모듈, 그러니까 같은 .c 파일 안에서는 선언이 위에 적혀 있기만 하면 그 글로벌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함수 정의는 엄밀히 말하면 선언이 아니기는 하지만 선언 적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첫 줄만 보면 그래서 이 새로운 함수 이름과 관련한 형식 내지는 사용 방법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함수 정의가 위에 적혀 있기만 해도 나는 그 함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로 함수 이름 선언 같은 거 따로 적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은 common은 어느 선언으로 도입한 무슨 이름이냐를 파악할 때 위에 적혀있는 이 선언이랑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 함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수 이름,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어서 도입한 이름들은 로컬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P가 그렇고 넘버라는 이름이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일단은 적당히 위에 선언이 적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이름 P 같은 경우는 요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인에선 못 써요.
여기 있는 넘버도 이 중괄호 안에서만 보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빨간 화살표가 이 정도 범위까지만 연결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우리가 사용한 수식으로서 적어둔 특정 이름들을 읽으면서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이 위에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선언에 대해서 본인이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는단 말이에요. 컴파일러가 위에 있는 선언을 읽으면서 본인이 직접 정의해둔 예를 들면 어드레스 옵값, 사이즈 옵값, 상수값들을 가지고 그 이름과 관련 있는 전체 수식에 대한 적절한 명령어들을 만들어줍니다. 뭐 add라든가 move라든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창소프에서 나올 겁니다. 2학기 때. 여기서의 찾기 작업을 그럴싸하게 looku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look업 올려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시 살짝 살펴보면 자, 요 예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두 곳에 적혀 있어요. 한쪽은 3을 담고 한쪽은 5를 담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선언은 적혀 있는 곳이 서로 달라요. 이 넘버, 3이 담겨 있는 넘버는 글로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5를 담고 있는 넘버는 메인 중괄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로컬 이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선언은 결론적으로는 각각 다른 어드레스 옵값, 위치 상수값을 갖도록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다른 변수 이름이다 말할 수 있어요. 위에 거를 쓰면 80번지 쓰고 아래 거를 쓰면 40번지를 쓴다. 그러면 이름 6글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동명이인 취급받는다 이거예요. 왜냐? 변수 자체가 메모리 그 자리에 인트값 담고 꺼내서 쓰는 게 목표니까요. 두 이름 중에 뭘 쓰냐에 따라 80번지에 담거나 40번지에 담거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적어둔 지금 메인 중괄호 안에 printf에서 넘버 값을 출력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5를 출력할 수도 있고 3을 출력할 수도 있을 건데 여기 적어둔 수식 넘버는 중괄호 일종의 깊이, 뭐 영어로 depth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중괄호 깊이 기준으로 더 가까운 로컬 이름 넘버를 쓴 셈 치게 됩니다. 우리 그 스코프 관련한 얘기할 때 가까운 거 먼저 취급한다, 가까운 이름 사전 먼저 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C 컴파일러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까운 데 적혀 있는 선언을 우선으로 판정을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지금 맨 위에 적혀 있는 글로벌 이름, 요 선언 적어서 도입한 글로벌 이름 넘버는 중괄호 하나만큼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펑크 내용물 안에도 넘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넘버에 대한 선언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글로벌 이름 쓰는 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 담겨있던 데다가 0을 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연결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변수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unk1, funk2, funk2, funk1, funk2 이런 식으로 위에는 지금 함수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선언이 적혀 있어요. 밑에는 함수 정의를 깔아뒀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이 funk1은 글로벌 이름입니까? 로컬 이름입니까? 지금 요거 이 선언을 적어서 도입하는 이름 funk1은 글로벌입니까? 로컬입니까? 글로벌이죠, 당연히. 맨 땅에 선언을 적어놨으니까. 순수하게 그것만 보면 돼요. 저 선언이 중괄호 안에 적혀 있냐, 그렇지 않냐만 보면 돼요. 이 펑크원은 글로벌 이름입니다. 펑크2도 글로벌 이름이에요. 뭐 메인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요 펑크2는 글로벌 이름입니까? 로컬 이름입니까? 그렇죠? 중괄호 안에 적혀 있잖아요. 따라서 이 펑크2는 로컬 이름이 맞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규칙은 일단 이렇게 똑같아요. 펑크1은 지금 보이는 게 글로벌 이름밖에 없어요. 펑크2는 보이는 게 2개 있는데 로컬 이름 펑크2를 쓴 셈 쳐줍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스코프 관점에서. 다만 여기서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변수 선언들이랑 다르게 함수 선언의 경우, 함수 이름 도입하는 선언의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요 한 줄만 본다 그래서 ampersand funk1 내지는 size of funk1 그러니까 함수 자체의 크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변수는 우리가 int 적고 하면 4바이트, 더블 적고 하면 8바이트 어차피 값을 하나 담는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언을 적기만 해도 엔간하면 그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정의한 셈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 선언만 봐도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적절한 어드레스 값, 사이즈 값, 위치 상수값 등등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함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함수 선언만 봐서는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상수값을 컴파일러가 정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를 더 해요. 방금 전이랑 다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의 프로그래머들은 위에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 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펑크1이 정확히 뭐 하는 함수냐, 펑크2가 정확히 뭐 하는 함수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의의 두 가지 의미, 내용을 정하는 건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코드 적는 시점에 해요. 함수의 내용은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변수의 내용도 그렇고 배열의 내용도 그렇고 아무튼 내용은 인간이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위치 상수값 내지 사이즈 값 같은 것들은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정의를 한다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밑에 깔아둔 두 개의 함수 정의, 우리가 적어둔 함수 정의들을 읽고 앰퍼샌드 펑컨 값 등등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쟤네는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C 컴파일러가 이 각각의 선언들을 통해 도입한 이름들에 대한 위치 상수값을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이름 펑크1을 쓴다라는 건 이 밑에 함수 정의를 읽으면서 컴파일러가 정의해 둔 그 앰퍼샌드 펑크1 값을 쓰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크2도 마찬가지로 얘랑 연결이 돼요. 이 함수 정의랑. 그 다음에 이 로컬 이름 선언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함수 정의랑 연결이 됩니다. 얘는 지금 파란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연결이 다 조합돼서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적어놓은 펑크원은 어느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이냐에 대한 룩업 연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선언 자체에는 앰퍼샌드 펑크원 값을 정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펑크원에 대한 정의, 그 앰퍼샌드 값은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랑 이 함수 정의랑의 연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조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컴파일 다 끝나서 실행하면 펑크1 호출식은 결론적으로 3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펑크2 호출식은 결론적으로 5를 리턴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문맥이 입각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수식은 저기 있는 것은 뭐야? 쟤를 쓴다는 건 이 밑에 있는 덩어리를 쓴다는 거야. 와 같은 이러한 연결 작업을 약간 광의적인 의미의 링크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 내용에 입각해서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에 거는 계산하면 3 나오고 밑에 거는 계산하면 5가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자, 지금 한번 요걸 봅시다. 자, 펑크2 얘는 글로벌 이름 펑크2예요. 얘는 로컬 이름 펑크2입니다. 일단 가능하죠. 못할 건 없죠. 그리고 이 두 이름은 나중에 어떤 거를 골라서 쓴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5를 위탄하는 이 덩어리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동일한 위치 값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철자도 똑같고 그거를 우리가 이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은 하나는 글로벌이고 하나는 로컬이긴 하지만 동일한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이랑은 다르죠?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파란색 연결을 하지 않아요. 이것만 읽고 정의를 합니다. 앰퍼샌드 넘버 값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둘은 당연히 서로 달라야 돼요. 왜냐? 여기단 3 담고 여기단 5를 담아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얘는 지금 5가 담겨있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3이 담겨있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연결이 발생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파란색 연결은 따로 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선언이 아예 없었다라고 친다면 요거 지금 실행하면 3이 출력될 거잖아요. 그죠? 이 선언이 없다라고 치면 그다음에 이 선언이 있다라면 3이 담겨있는 딴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5가 담겨있는 요 이름을 쓴 셈 칠 거니까 저렇게 작동을 할 겁니다. 이 선언을 읽으면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3을 담았던 바로 그 글로벌 이름, 글로벌 변수 자리에다가 5를 담는다라든가 하지 않는다라든가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잡아준다라는 거, 정의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아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얘는 변수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int 칸 4바이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동명이인이다. 서로 다른 변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int 칸을 쓴다라는 건 결국은 앰퍼샌드 넘버 값을 쓴다는 거잖아요. 컴파일러가 정의해둔 위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선언은 우리가 2개를 적었어요. 그러나 이 이름을 쓰든 이 이름을 쓰든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위 800번지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줘 라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쓰든 5를 리턴하게 될 거고 따라서 동일한 이름이다. 동일한 함수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철자가 똑같고 얻을 수 있는 위치값도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수식으로서 적어둔 이름을 읽고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찾습니다. 룩업을 해요. 그 다음에 각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입하는 이름들은 그에 대한 적절한 위치, 상수값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수 선언 같은 케이스가 있다 이거예요. 컴파일러가 모든 이름에 대한 상수값을 그 선언만 읽고 바로 정의를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황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선언을 우리 수업에서는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이라고 불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은 반드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선언이 있어요. 어떤 선언은 정의를 절대로 하지 않는 또는 정의를 하는 게 불가능한 선언이 존재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정의는 컴파일러의 정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름 내지는 사용 방법도 같고 그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위치 상수값도 같은 두 선언은 동일한 이름에 대한 선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광의적인 의미의 링크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둔 이름들을 사용해 가면서 컴파일러가 정의해둔 위치 상수값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짚어볼 만한 건 이겁니다. 모든 선언이 전부 다 컴파일러의 정의를 유발시키는, 정의를 수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 뒤의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요겁니다. 그 아까 표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static 위치랑 automatic 위치입니다. 일단 지금 제목에서 보이듯이 얘네 둘은 이름이랑은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에 대해 정의되는 위치 상수값이랑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static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static 무슨 뜻입니까? 그 정전기를 static 어쩌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칼 있잖아요. 그죠? 롤에.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utomatic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수동차를 타거든요. automatic 그 자동 변속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정적이고 한쪽은 자동이다 이겁니다. 얘네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서로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떠오르시면 정상이기는 해요. 아무튼 C 동네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둘은 이름에 대한 위치 상수값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정의된 어드레스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 영역, 예를 들면 int 한 칸 4바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을 것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카테고리 정식 명칭은 스토리지 클래스 정도로 불러요.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다른 선택지들도 몇 개 더 있기는 한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챙겨놔도 지장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고정돼 있어요. 모든 글로벌 이름들은 항상 스태틱한 위치 상수값을 갖게끔 정의됩니다. 직접 정의하거나 또는 다른 데 정의되어 있는 스태틱 위치 상수값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위치가 스태틱하다라는 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내내 항상 예를 들면 int 변수라 칩시다. int 변수에 대한 위치가 스태틱하다라는 건 그 변수를 위한 4바이트 공간이 말 그대로 상수, 고정돼 있음을 의미해요.
정적이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자, 여러분 컴퓨터의 메모리 엄청 크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중에 4바이트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무조건 요 인트 변수 넘버용으로만 쓰겠다라고 못 박아두는 거예요. 그게 스태틱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변수들을 위한 자리, 함수 덩어리를 위한 자리는 그 4바이트를 피해서 배치를 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지금 담아놨던 걸 나중에 언제든지 나중 시점에 꺼내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계속 담겨있는 값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일단은 C 동네에서 함수 정의는 항상 다른 함수 정의 중괄호 밖에만 적을 수 있어요. 왜냐? 걔는 문장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일단은 모든 함수에 대한 위치는 스태틱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봤던 fill with3라든가 main이라든가가 코드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항상 고정된 위치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뭐 그건 뭐 지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그렇다고 여러분 가져가시면 지금 이 규칙 하나만 들고 가시면 돼요. 글로벌 이름에 대한 위치는 스태틱하다 라고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함수 이름들은 무조건 글로벌하니까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치가 오토매틱이다, 위치가 자동이다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조금 그럴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에 대한 칸이 자동으로 마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위치를 갖는 변수, 얘를 이제 줄여서 스태틱 변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오토매틱 변수들은 그 실제 위치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그때그때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80번째 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40번째 하면 되겠네요. 와 같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딱 결정된 채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위치가 그렇게 따로따로 그때그때 결정된다라는 건 당연히 그 변수에 대한 칸, 뭐 인트 변수라 치면 인트 한 칸은 어쩔 때는 요 넘버 변수 요 넘버라는 인트 변수를 위한 거가 될 수도 있고 언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트 변수들을 위한 메모리 위 영역, 그 인트 한 칸 한 칸들은 그 변수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는 중괄호의 실행이 끝나면 더 이상 그 변수 거가 아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걷다 3 담아놨어요.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거기에 더 이상 3이 계속 담겨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실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3 담겨 있는 메모리 위 똑같은 4바이트를 다른 용도로 자동으로 쓰게 될 수도 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럴싸하죠. 그게 자동이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정돼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아무튼 자동으로 거의 형성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오토매틱 변수는 시한부 변수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중괄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여기 4바이트 네 거야와 같이 잡히는 거예요. 중괄호 내용물 실행 끝나면 싹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시한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로컬 선언들 중에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적어서 도입한 이름에 대한 위치는 오토매틱 위치로 정의가 됩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요. 그죠? 자, 로컬 선언 중, 자, 이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글로벌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들에 대한 위치는 무조건 스태틱합니다. 그쪽은 일단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생각하면 이제 글로벌이랑 로컬이랑 우리가 모든 이름들을 양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중괄호 안에 전원 적어놨냐, 그렇지 않냐로 딱 칼같이 구분됩니다. 그럴 때 중괄호, 글로벌 친구들에 대한 위치는 스태틱이다 이겁니다. 무조건 G면 S다 이거예요. 근데 L이면서 S인 경우가 있고 L이면서 S가 아닌 A인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단 A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L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G면 무조건 S니까요. 그렇죠? 글로벌이면 무조건 스태틱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규칙이 좀 복잡하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로컬 선언들 중에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에 대한 위치는 오토매틱하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이
그 선언을 적을 때 특별한 스페시파이어를 써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으로를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스페시파이어를 써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었을 건데 여러분이 뭔가 스페시파이어를 붙이면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로컬 변수 선언, 로컬 배열 선언을 적을 때 static specifier를 붙여주시면 그 이름은 static 위치를 갖게끔 정의됩니다. 괜찮아요? 로컬 이름,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예시로도 나올 건데 예를 들면 이 int number는 3 하면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automatic 위치를 갖게 돼요. 로컬 이름이고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static을 붙이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static 위치를 갖게 돼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ampersand 넘버 값이 고정돼 있다 이겁니다. 메인을 호출하든 하지 않든 메인을 몇 번 호출하든 전혀 상관없이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RR 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ampersand ARR 0 값이 고정돼 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자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 extern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이면 그러면 요 ARR 대괄호 3, 이 친구는 더 이상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면 봐봐요. ARR 대괄호 0 했다 칩시다. 에다가 1 담는다 칩시다. 이게 제대로 컴파일이 되려면 ampersand ARR 값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extern을 붙여서 선언을 적어놨다라면은 저 이름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다른 곳에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언 읽으면서 정해놓은 ampersand ARR 값을 얘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RR은 궁극적으로 이 맨 밑에 있는 ARR을 쓴 셈 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함수처럼. 그래서 extern을 붙이면 저런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extern이라는 스페시파이어 붙였을 때는 그 중괄호 하나 밖에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허용이 안 됩니다. 대신에 글로벌 선언을 적어갖고 내지는 함수 정의를 적어갖고 도입해둬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링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이 정도 얘기하고 예시 코드를 살짝 보고 갈게요. 여러분 요거 지금 탑재해 주시고 얘가 지금 뭐 할 거냐? 그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규칙 세 가지. 예를 들면 규칙 세 가지 이게 동네마다 시작을 몇 번째로 할지가 다르기는 한데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첫 번째 규칙. 누가 나한테 1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1이라고 답해야 돼요. 두 번째 규칙. 누가 나한테 2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1이라고 답해야 돼요. 세 번째 규칙. 누가 1보다 크고 2보다 크고 아무튼 n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n-2번째 피보나치 수랑 n-1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번째 피보나치 수는 2고 그래서 1, 1, 2, 3, 5, 8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의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예시 코드 탑재해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아이고 11시 반. 우리가 아직 1시간 반이 남은 거죠. 오늘 요거 주파를 다 하고 가야지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소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학기에. 물어볼 거예요. 학점 뭐 나왔냐고. 그래서 이 친구 막 복잡한 거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얘가 뭔가 다양한 거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면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도록 메인 함수정의 내용을 구성해 놨거든요. 그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여정이 지금 뭔가 들여쓰기 했다 말았다 하면서 연출이 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 자, 요 두 이름 스페이시즈라는 친구, 뎁스라는 친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글로벌 변수들입니다. 스페이시즈는 뭐 우리가 다시 소개한 건 아닌데 컨스트 캐릭터 별 형식이니까 아무튼 별이잖아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뎁스는 그냥 인트 변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선은 지금 글로벌 이름으로서
할 수 있게 중괄호 밖에다 선언을 적어놨으니까 쟤네들에 대한 위치는 스태틱합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고정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건데 일단은 n은 인수 이름이고 로컬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태틱 붙인다라는 건 그런 건 꺼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n에 대한 위치는 automatic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sult도 지금 노말 선언이니까 얘도 automatic 위치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이름들을 지금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n 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FIB 값, %depth 값 요거 다 address of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거 그 예시 코드에 들어있긴 한데 별피를 쓰면은 어떤 포인터 값을 좀 그럴싸하게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해요. 뭐 쉽게 말하면 16진수로 딱 크기 맞춰가지고 출력해 준다 봐주시면 일단 적절합니다. 아무도 눈에 보기 쉬운 형태로 해줘요. 그래서 %FIB 값, %depth 값, n 값, result 값. 지금 보시면 depth는 static 위치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FIB 함수 이름이잖아요. 이 FIB 함수 자체도 메모리 위에 몇 번째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나 static 위치일 것이고 그래서 출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수 n에 대한 어드레스 옵 값은 automatic 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result도 마찬가지입니다. automatic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번 FIB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딱 출력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다만 이제 들여쓰기를 조금 해가지고 출력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이면 result는 1이고 n이 2면 result는 2고 n이 2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FIB 본인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을 해서 n-2번째 피보나치 수랑 n-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더해가지고 result에다 담습니다. 뭐 못할 건 없죠. FIB라는 이름 지금 적당히 위에 함수 정의 첫 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쓰는 것 자체는 부담이 없어요. 룩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함수 정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링크도 당연히 잘 돼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나 자신의 이름을 써서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내가 들고 있는 n값의 2를 빼가지고 n자리에다 담으면서 호출하는 거예요. 뭐 일단 그건 그러려니 합시다. 못할 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 목표였던 피보나치 수를 출력하고 그걸 리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 이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5를 담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3번째랑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이 함수 출식을 계산해서 n-2 하면 지금 n에 5 담겨 있을 테니까 2를 뺀 3을 담고 다시 한번 FIB5 출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FIB 내용물 실행을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실행 결과를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만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아이고 아야 자, 메인 내용물 실행을 했어요. 5 담고 스타트합니다. %FIB 값, %depth 값은 지금 10A5. 자, 요거 숫자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달라도 됩니다. 7FF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depth도 7FF로 스타트합니다. 요거 파이썬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봤던 뭐 인트 값 3이 담겨 있는 위치 등등 같은 느낌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요 동네는 스태틱한 친구들 살고 있는 동네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세대 주택도 7FF 어쩌고에 살고 있었고 그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값 3 같은 친구들도 사실은 스태틱 위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반면에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인수 n, 그 다음에 로컬 변수라 말할 수 있는 result 이런 친구들은 7FF가 아닌 완전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FB20, 그 다음에 FA24번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얘는 지금 n에 5가 담겨있기 때문에 n에다 3을 담고 다시 한번 내용물 실행을 해요. 그때 보면 %FIB 값은 10A5로 아까 전이랑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이랑 지금이랑 함수 덩어리 자체는 똑같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depth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데 살고 있어요. 근데 n 값은 지금 그러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FA20번지입니다. 아까 전에 n 값은 FB20번지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메모리 위 이 자리에는 인트 값 5가 담겨 있는 거예요. 메모리 위 이 자리에는 인트 값 3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요 3을 담고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는. 그래서 아까 담았던 5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나중에 쓸 거니까요. 맨 나중에 리턴할 때 써야 돼요. 리턴할 때 프린트할 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메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이 자리에는 5를 맨 처음에 담아둔 채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작업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써먹고 이제 쓰임새를 다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제 3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이 위치랑은 다른 새로운 위치를 여기가 이번 호출에서의 n자리야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위치가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AB 공번지에는 3이 담겨 있습니다. 위절투도 비슷한 느낌으로 서로 다른 위치로 정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번째 피보나치 수도 한 방에 구할 수가 없어요. 1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기 위해서 위에 두 개 숫자랑은 다른 제3의 위치에 4바이트 잡고 여기에 n자리야, 인수 n자리야 같은 느낌으로 해서 여기다 1 담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절트 자리에다가 1을 담고 요거 출력하고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요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 직후 시점에는 이제는 더 이상 F980번지에 원래 n값인 1이 담겨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방금 쓰임새를 다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번 밑에 걸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번에는 FIB 2를 담고 호출하고 있어요. 왜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3 담겨 있는 거랑 5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3의 곳에다가 F980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인트값 2를 담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피보나치 수 2입니다 라고 말하고 리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요겁니다. F980이라는 동일한 위치를 재사용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위에 거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는 요 n값은 1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건식 계산 잘해서 리턴 1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1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면 더 이상 거기 담겨 있는 숫자 이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아마도 1이 담겨 있을 건데 그 똑같은 메모리 위 4바이트를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러니까 2를 담는 용도로 지금 재사용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이전 작업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 저 980번지에 담겨있는 1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값인 2를 담고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를 리턴하고 여기까지 하면 3번째 피보나치 수를 1 더하기 1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1 더하기 2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게 맞나? 제가 지금 2번째 피보나치 수가 2라고? 기다려봐요. 아마 이거는 제 슬라이드를 잘못 적은 거겠지? 이게 맞을 겁니다. 드디어 해결이 됐어요. 1번째 피보나치 수, 2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고 그래서 3번째 피보나치 수는 2가 되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다시금 F980번지에 담겨있는 인트값 3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피보나치 수를 연이어서 구할 때 똑같은 F980번지를 재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가 담겨있을 때다 2를 또 담고 작업 진행하고 3 담고 작업 진행하고 여기서는 이제 제4의 4바이트를 잡아서 1 담고 2 담고 하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리턴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그 위치에 담겨있는 값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쓰임새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자동으로 재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작업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은 프로그래머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선언했다가 요거 재사용 가능한 막 이딴 소리 적지 않아도 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고 와서 보면 그래서 요점은 요래요. 자, 일단 스태틱은 납득하기 쉬워요. 스태틱 위치에 정의되는 이름들에 대한 위치값은 프로그램 실행 내내 항상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상수값이에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어토매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토매틱 위치에 정의되는 변수 내지 배열 이름들. 자, 일단은 되게 자명하게도 함수들에 대한 위치는 무조건 스태틱합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고정돼 있어요. 왜냐? 함수 이름이 로컬 이름, 그러니까 함수 정의를 로컬에다가 적을 수가 없으니까요.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를 로컬 위치에다가 적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틱, 아니 어토매틱 위치에 정의되는 변수 내지 배열 이름들, 포인터 변수 포함해서요. 들은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시 계산을 시작할 때 그 이름에 대한 정확한 위치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닫는 중괄호 만나기 전까지는 그 위치 값으로 특정되는 칸은 이번 호출에서의 그 이름 것으로 유지가 돼요. 아무튼 n이 인수 이름, 변수 이름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3 담고 스타트한다. 그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까지는 그 이름에 대한 4바이트는 유지가 돼야 돼요. 맨 처음 담았던 3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까지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닫는 중괄호 만나면 그 위치는 더 이상 그 변수 내지는 그 배열 거가 아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그렇다 보니까 재사용을 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 예시 코드에서는 scanf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단 한 번도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 scanf 함수정의 우리가 직접 구경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안에는 아마도 수많은 선언들이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필요하면 적으시겠죠? 그죠? 그럴 때 그 scanf 안에서만 쓰기 위한 로컬 선언 이렇게 적어 두셨어요. 로컬 이름 선언을.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위치는 automatic이다 이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scanf를 단 한 번도 호출하지 않는 이상 그 로컬 이름들, 그 automatic 위치를 가질 이름들에 대한 메모리 자리는 단 1바이트도 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호출되지 않은 함수의 automatic 변수들에 대한 위치는 그 칸은 메모리 위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막 100만 개, 1000만 개 적어 두셔도 돼요. automatic 위치를 갖게끔 적어 두셔도 돼요. 그리고 걔를 호출 안 하면 그 100만 칸 메모리 위에 따로 차지하지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꼭 필요한 메모리 영역만 자동으로 잡아가면서 쓰도록 설계 데이터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동네, C 런타임 시스템, 런타임 인바이어먼트 안에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함수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엄청나게 작은 메모리 공간을 그런 내가 한 번도 쓸 일 없는 함수들에 대한 automatic 변수들, automatic 배열들을 위한 용도로 따로 낭비를 한다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저거 4바이트 아낀다고 뭐 인생이 달라집니까? 차라리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1970년대 메모리는 대학교에서 쓰는 메모리, 컴퓨터의 메모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5살 때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5살 때 제가 맨 처음 키보드를 친 가정용 컴퓨터죠. 제가 대학교에 간 적은 없으니까요. 5살 때. 그 집에서 부모님이 사주신 컴퓨터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0.5kB였어요. 512바이트였어요. 그 말은 그 인트 4바이트라고 칩시다. 인트 칸을 그러면 몇 개요? 128개 잡으면 메모리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터지는 겁니다. 개빡치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 128개 충분하지 않냐? 실제로 저는 5살 때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게임들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메모리 기능이 있잖아요. 꽤나 많은 메모리 공간이 잡혀 있습니다. 유한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자동으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공간만 자동으로 그 위치를 잡아준다. 더 이상 그 공간을 점유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와 같은 시스템이 C에는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 시점에 세간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자주 쓰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수동으로 관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 512바이트라는 메모리 공간을 지금은 저 0번지를 A 담는 용도로 써야겠어. 지금부터는 B 담는 용도로 써야겠어. 와 같은 거를 프로그래머 본인이 직접 계획을 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 작으니까요. 지금처럼 16GB 이런 풍족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 공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동일한 FIB 내용물을 연거푸 중첩해서 실행하고 있었잖아요.
5를 담아서 맨 처음 호출할 때 3 담아서 호출하고 1 담아서 호출하고 할 때 그 5가 담겨있는 n 자리, 3이 담겨있는 n 자리, 1이 담겨있는 n 자리,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에 대한 위치가 느낌상으로 3개가 있었던 거예요. 3덩어리가. 그런 것도 허용한다 이겁니다. 매번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 내용을 실행을 끝내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갔다 와도 유지된다 이거예요. 그런 모든 케이스를 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컴파일해준 명령어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런타임에 그 당시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C 이전에는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천공 카드라든가 그런 괴담을 들어보신 적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시절에는 이러한 메모리 관리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걸 해야 됐던 겁니다. 대학원생 퇴근 못하는 거예요. 에 비하면 C에서 이런 기능, 메모리 관리 자동으로 해주는 꼭 필요한 만큼만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매우 혁신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이 스태틱에 대비되는 위치에 대한 명칭으로 automatic 전자동이라는 명칭을 지금 들여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을 언급할 때는 조금은 리스펙트를 담아가지고 발음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다 치고 우리 그 봐봐요. 사실은 그 스토리지 클래스인가 뭔가 하는 게 static int number 스태틱만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원래는 automatic 위치로 정의가 될 만한 친구를 그게 싫다. 여러분이 직접 그 위치를 스태틱으로 잡아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은 이 스태틱에 반대되는 이 이름에 대한 위치를 automatic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네 라고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한 스페시파이어로 auto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auto int number 하면은 앰퍼샌드 넘버 값이 자동으로 매번 메인 호출할 때마다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를 어차피 안 적어도 automatic 위치로 정의될 거잖아요. 따라서 로컬 선언에 auto를 붙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붙여도 auto니까요. 그치? 근데 스태틱을 붙이고 안 붙인 거는 의미가 있죠. 안 붙이면 auto고 붙이면 스태틱으로 강제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러면 저 auto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어디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봐봐요. int number 세미콜론 이제는 이 넘버는 스태틱 위치를 갖습니다. 이거를 스태틱을 붙이든 안 붙이든 스태틱 위치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auto를 붙이면 당연하게도 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 선언에 이 스토리지 클래스, 이 스페시파이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왜냐? 글로벌하면 무조건 스태틱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오토를 붙인다라는 건 의미 관점에서 지금까지 설명상은 이거예요. 넘버를 실제로 써야 될 때만 얘를 위한 4바이트를 잡아줘인데 문제는 얘는 지금 맥락 없이 맨땅에 선언 적어둔 거란 말이에요. 자, 방금 거랑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얘는 메인 호출할 때만 이 4바이트가 필요해 라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메인 호출할 때마다 앰퍼샌드 x 값이 그때그때 결정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매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x 값이 필요하냐가 이 중괄호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어떤 중괄호 안에도 적혀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괄호, 닫는 중괄호 만나면 꺼지라고 해줘야 하는데 그 닫는 중괄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토를 적는 건 불능입니다. 무조건 오류나요. 이 넘버에 대한 글로벌 이름 넘버에 대한 위치는 오토매틱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를 붙이면 오류가 나요. 스태틱은 붙이든 안 붙이든 이 넘버의 위치는 스태틱이고요. 그래서 이 오토라는 스페시파이어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C에서는 사실상 적을 필요가 없는 스페시파이어였던 거예요. 저 방금 전에 적었던 글로벌 선언에다가는 붙이면 오류입니다. 왜냐? 걔는 오토매틱일 수 없으니까요. 로컬은 이게 붙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적든 적지 않든 오토매틱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저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저런 걸 도입을 해 두셨습니다.
굳이 키워드화를 해서 스페시파이어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거는 이제 C 만드신 분들이 그 이제 균형의 수호자라든가 대칭충이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컴퓨터쟁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태틱이 있다면 그에 대비되는 어토매틱도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넘버는 3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넘버가 0보다 작으면 넘버의 마이너스 넘버 값을 담는다. 요거 이전 예시에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넘버의 더하기 넘버 값을 담는다. 와 같이. 자,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랑 단항 더하기 연산자가 C에는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있어요. 자,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뭐 하는 거죠? 요거 마이너스 넘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지금 넘버에 3 담겨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넘버에 원래 마이너스 3이 담겨 있었다 칩시다. 요거 마이너스 넘버 계산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나와요. 따라서 요 마이너스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는 부호를 뒤집는 연산자예요. 맞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넘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뭐냐? 자, 지금 요거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넘버에 마이너스 3 담겨 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부호를 바꾸지 않는 연산자예요. 달리 말하면 이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진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진짜 컴파일 했을 때 명령어도 단 어떤 걸로도 컴파일 되지 않아요. 그냥 내비두면 플러스 넘버니까요. 그런데 C 컴파일러 만드신 분들, C 프로그래밍 언어 1970년대에 만드신 분들, 그 다음에 파이썬 초기 버전 1990년대에 만들었던 분들도 다 단항 마이너스가 있다면 단항 더하기도 있어야지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두셨어요. 이거를 실전에서 쓸 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줄맞추기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 이걸 적든 적지 않든 실행 결과가 완전히 똑같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방금 전 봤던 그 오토 스페시파이어도 C에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마련이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어떤 실전적인 C 프로그래머도 본인의 선언에 오토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 못 붙이는 곳에는 어차피 못 붙여요. 붙이면 오류 나요. 붙여도 되는 곳에는 안 붙여도 똑같아요. 방금 봤듯이. 그래서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에 이 창소프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C++ 같은 경우는 저 오토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얘는 자동으로 해주세요. 넘버는 3으로 와 같이 그 int 더블 적는 대신에 오토를 적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봅시다. 이게 좀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언이라 치면 넘버의 형식이 지금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넘버의 형식이 뭐겠습니까?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렇게 판정된다 이거예요. 넘버는 4바이트짜리 int 변수입니다 라고 판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C++예요. 여러분 다음 학기 때 배울 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3.5를 적어놨다 칩시다. 아, 나는 넘버에 3.5 담고 스타트 할 건데 걔 형식 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잡아줘. 와 같이 적어둔 겁니다. 내가 직접 int를 적거나 더블을 적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면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죠? 더블이 나올 겁니다. 8바이트짜리.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적어둔 수식에 입각해서 수식의 형식에 입각해서 스페시파이어를 자동으로 붙여준다. 그런 의미의 자동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 예를 들면 오토 add, 오토 LHS, 오토 RHS 같은 것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적어둘 수 있거든요. 그럼 add는 좌항, 우항의 형식이 자동이에요. 그 다음에 return 형식도 자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int result는 add 1,2 같은 느낌으로 하면 그래 이것도 오토로 한다 칩시다. 한다고 치면 add 자 위에 거 볼게요. add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는 자동이거든요. 근데 요 함수 출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 호출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게 이상한 게 붙긴 했지만 얘는 인수 형식에 입각해서 LHS 두 개의 인수의 형식을 인트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위턴 형식도 인트가 됩니다. 더셈식으로 위턴문 적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드는 인트 더셈을 하는 버전으로 지금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졸트도 인트 형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쪽을 1.0으로 하면 add 같은 경우는 얘는 보시면 좌항은 더블이고 우항은 인트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더블 더하기 인트를 할 거고 위턴 형식은 더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졸트는 더블이 될 거예요. 그 값을 담고 스타트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수식의 형식이 엄청 중요한데 그 수식의 형식을 내가 직접 키보드로 적지 않아도 문맥에 입각해서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잡아서 주게끔 그렇게 대리를 맡기는 수준까지 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선언에 이니셜라이저를 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저 리졸트에 대한 저 오토 스페시파이어에 대한 적절한 문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선언은 이게 리졸트가 무슨 형식인지를 알아야지 저걸 성공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앰퍼샌드 리졸트 값, 사이즈 오브 리졸트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리졸트의 정확한 형식을 C++ 컴파일러가 알아먹을 만한 추가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란 말이죠. 자, 그게 아니더라도 저 리졸트의 정확한 형식 조금 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이 오토 대신에 인트를 적고 진행할 거냐 더블을 적고 진행할 거냐는 이 선언 세미콜론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로 결정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서 지금은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위에 거는 조금 그거를 더 유의를 한 거예요. 이 내용만 봐서는 LHS, RHS 형식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add에 대한 호출식을 보면 아 이번엔 더블 인트구나 이번엔 더블 더블이구나 그런 식으로 함수 호출식을 보고 요번 add 호출의 버전 요번 add 함수 내용물 버전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 C에서도 있기는 한데 굳이 우리가 적을 일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automatic이라는 단어 조금 신경 써서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12시잖아요. 아마 30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20분 일찍 끝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external 이름이랑 internal 이름입니다. 요 둘은 조금 복잡해요. 일단 이름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정밀하게는 정의, 그 다음에 약간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랑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external, internal, 일단 external 하면은 그 뭔가 외향적인, 내향적인 막 그런 뜻이잖아요. 뭐 외장하드 막 그런 거 할 때 external 막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internal은 여러분 그 뭐 요즘 뭐 취업하려면 뭐 인턴을 해야 되니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턴. 그러니까 나는 저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회사에서 날 초대했어요. 그래서 너의 실력을 좀 보고 싶으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와 같이 여러분한테 초대장을 날릴 때 인턴십 초대장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여전히 밖에 있는 채로 화상전화 같은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면접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인턴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 나는 내 집에서 노트북 켜고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직접 가서 방문 면접하는 것도 인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external 이름은 다른 모듈이랑 링크를 해서 쓸 수도 있는 이름이고 internal 이름은 그게 막혀있는 이름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이 모듈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 링크는 여기서 말하는 모듈 간 연결만을 의미합니다. 그렇긴 한데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는 그런데 평소에는 조금 광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두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어떤 이름에 대한 상수값, 정밀하게는 위치 상수값이랑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선언을 읽으면서 바로 정의해 놓지 않았을 수 있어요. 밑에 있는 함수 정의 읽으면서 정의해 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선언이랑 아래 깔려 있는 정의랑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받아들여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로컬 이름들 사이에 협의적인 링크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같은 파일 안에서도 중괄호가 다르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파일에서는 여기 있는 로컬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링크의 대상이 되는 이름은, 자, 요건 진짜로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링크의 대상이 되는 main.c에서의 이름, 저기 다른 쪽에서의 이름, 이렇게 비교할 때, 링크할 때의 이름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선언 적어가면서 도입한 이름과는 살짝 생김새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컴파일러를 뭘 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c 파일에서 사용할 여러분 새로운 인트 변수 이름 적을 때는 그 글자 길이라든가 그런 게 기본적으로는 큰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이 링크를 다룰 때, 협의적인 링크, 모듈들 사이의 연결을 다룰 때는 이름이 너무 길면은 되게 복잡할 수 있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적당히 축약형 표현 같은 거를 적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면 int func가 있다 칩시다. 선언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int number는 func를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세요. 요 main.c 안에는 그 어디에도 이 func에 대한 함수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우리의 main.c를 컴파일할 때, 아, 얘 아마 몸통 다른 데 있을 거야. 달리 말하면 %func 값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파일 컴파일할 때 정의해 줄 것 같아. 와 같이 여지를 남겨둔 채로 끝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 프로젝트에는 main.c 말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은 빨간 줄을 끊지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컴파일을 시도를 하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하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func 메인 함수에서 참조되는 확인할 수 없는 외부 기호, 확인할 수 없는 외부 참조입니다. 여기서의 외부가 extern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lnk 오류가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func main 막 이러고 자빠져 있잖아요. 지금은 네 글자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뭔가 요상한 느낌으로 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함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int 변수 선언 같은 거 적어봅시다. extern int number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넘버는 3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extern 붙여갖고 해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int 변수 선언은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요 main.c 안에는 넘버 int 변수에 대한 선언이 없습니다.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파일에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외부 기호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변수 이름이 길면 여기 오류 메시지에는 요상한 게 뜰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lnk 오류가 뜨고 있잖아요. 우리 요 오류 코드가 2로 스타트하는 거는 에디터 본인이, 비주얼 스튜디오 본인이 코드 적는 시점에 아무리 봐도 이거 컴파일 안 되겠는데 즉시 빨간 줄 끌 때 2로 스타트하는 오류 코드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C로 스타트하는 오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뭐 메인은 3으로 합시다. 그래. 이런 거 즉시 빨간 줄 끊고 이 친구 컴파일 시도하면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오류는 C로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랑 관련이 있는 거냐는 오류 코드가 lnk로 스타트하냐로 챙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익스터널 이름들은 반드시 그 모듈 .c 파일에 있는 글로벌 선언 또는 다른 모듈의 일반적인 글로벌 선언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어야 해요. 글로벌 선언이거나 함수 정의거나 아무튼 간에 다른 어딘가에 그에 대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내지는 함수 정의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로컬 이름들은 다른 모듈에서 못 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로컬 이름이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두면 일단은 우리가 그래 파이썬 동네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이름 사전 여러 개를 다루는 이유 같은 거 할 때 그 파이썬 동네 풀네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타임 모듈의 이름 슬립을 쓰기 위해서 점 연산자를 곁들여서 타임.슬립과 같은
수식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듈의 슬립이 아닌 타임 모듈의 슬립을 쓰겠다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적는 셈이에요. 그 빌트인 모듈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풀네임을 적어야 다른 모듈에서 도입해 놓은 이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C에는 저런 기능은 없어요. 모듈 이름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 동네에서 여러분이 다른 모듈에서 도입한 이름, 정밀하게는 그에 대한 정의되어 있는 위치를 링크 받아갖고 쓰고 싶으면 그냥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이 모듈에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extern specifier를 붙여서 내가 내 .c 파일에 적는 선언을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2개를 추가해서 진행할 때는 예를 들면 other.c 해갖고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샵 include stdio.h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xtern int x 하고 여기다가는 extern을 붙이지 않는 int x 한 다음에 여기다 3을 담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 이제 printf %d x에서 출력할게요. 그러면 이 x는 지금 룩업을 하면 이 이름을 쓴 셈 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거죠? 근데 이 선언은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ain.c에는 지금 x에 대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컴파일하고 other.c 컴파일 한 다음에 링크를 하게 될 거예요. 협의적인 의미. 근데 other.c를 컴파일할 때는 얘는 지금 3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x 값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얘는 extern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를 수반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줄을 읽는 동안 컴파일러는 $x 값을 정해요. 그 다음에 메모리 위 그 자리에 3을 담고 스타트하게 꾸며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둘이 연결이 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위치에 담겨있는 3을 출력하게끔 우리의 .exe 파일을 빌드를 끝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이 출력됩니다. 만약에 이 선언이 이 모듈에 적혀있지 않다면 이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룩업은 다른 파일을 보지 않습니다. 저 이름 x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을 other.c 같은 데서 찾거나 하지 않아요. 나중에 커다란 C 프로그램 .c 파일 수백만 개가 있는데 1970년대 컴퓨터가 이 이름 하나 컴파일하기 위해 파일을 100만 개를 봐야 된다? 이건 개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인트 변수 이름이냐, 함수 이름이냐 그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그 룩업은 무조건 이 하나의 모듈 안에서만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오류 납니다. 분명히 적합한 선언이 있기는 한데 다른 .c 파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랑의 그 빨간색 화살표 연결은 절대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챙겨보시면 돼요. 자, 요즘은 다릅니다. 자바나 파이썬이나 물론 파이썬은 풀네임을 이전에 찍겠지만 예전역에 그 다음에 C샵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굳이 이 .c 파일 안에 모든 선언들 다 때려 박을 필요는 없도록 잘 해놨어요. 근데 옛날 C는 그 당시 세월이다 보니까 대학원생 퇴근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정보들은 이 파일 안에 모두 다 때려 넣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이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이걸 읽을 때는 정의를 안 해요. 저걸 읽을 때 정의를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서비스까지는 일단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하게도 로컬 이름이라도 협의적인 링크 해가지고 3이 되겠죠. 여기서 나가는 거는 가능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저 선언을 저렇게 글로벌 하지 않고 이딴 식으로 적어놨다라면 당연히 여기서 저기로 링크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이름 X에 대한 정의 요거랑 링크를 한다라든가 하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돼요. 왜냐? 저 X는 other.c의 뻥크 중괄호 안에서만 쓰기로 한 로컬 이름이니까요. 그렇다 봐주시면 될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extern specifier로 붙이면 그냥 냅뒀다라면 정의를 할 수도 있는 선언이다 하더라도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으로 만들어 둬요. 그 다음에 그래 이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얘기 나온 김에 자 봐봐요.
내가 지금 익스턴을 붙였어요. 근데 걷다가 는 5 같은 걸 하면 얘는 당연히 꺼지라고 하겠죠? 여기서는 $x 값을 정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거기다 5를 담았으면 좋겠네.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컴파일 될까? 한번 해볼게요. 꺼지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방금 전 건 잊으셔도 좋아요. 아무튼 익스턴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익스터널 외향적인 친구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링크해가지고 쓸 수 있는, 또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애랑 링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널은 일종의 쇄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모듈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부연하면 이제 내가 order.c를 짜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x는 3, 여기다 내 비밀번호 뭐 1, 2, 3, 4 같은 걸 적어놨다 칩시다. 그 다음에 order.c 안에서는 이 비밀번호를 소중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코드 구조상 얘를 로컬 이름으로 두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벌 이름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external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지금 실행하면 1, 2, 3, 4가 나온단 말이에요. order.c를 짜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x 대신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x가 아니라 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요 오른쪽 코드를 짜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본인의 .c 파일에 적절한 선언을 위에다 적어두기만 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링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링크해주면 나는 앰퍼샌드 패스워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1, 2, 3, 4 적혀있네 같은 걸 확인한다라든가, 아니면 더 심각한 거 패스워드는 0 같은 식으로 남이 지금 담아놓은 중요한 값을 내 해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당연히 read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write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옆에서 지금 이제 개차반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패스워드가 1, 2, 3, 4라고 상정하고 코드 짜놨는데 다른 사람이 이 짓 하면 털리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우리가 지금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게 싫으면 이렇게 적으라 이건데, 문제는 내가 지금 order.c 코드 짜는 상황에서 저 패스워드라는 이름을 펑크에서도 쓰고 펑크2에서도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걸 로컬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인수로 받고 리턴 값으로 던져주고 하는 부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부여하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얘를 글로벌 이름으로 두고 이 안에서는 펑크든 펑크2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얘가 그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의 대상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글로벌하지만 인터널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여러분이 인간의 이기심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사람들도 다 막 영악한 사람들 있고 막 남의 거 털어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고 막 그런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C 동네에는 그런 느낌의 효과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순서를 서순으로 바꿨는데 아무튼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지금 나왔던 거 요거. 자,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printf라든가 scanf도 사실은 요 두 이름이 external 이름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어딘가에 함수 정의가 적혀 있고 나는 거기 있는 함수 정의 컴파일하면서 만들어둔 $printf, $scanf 값을 여기서 링크를 받아가지고 썼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요 샵 인클루드 꺽쇠 한 다음에 엔터를 쳐봤단 말이에요. 요 첫 줄의 의미가 그 stdio.h라는 얘도 텍스트 파일입니다. 보통 헤더 파일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줘라는 의미로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c 파일 내용을 본격적으로 컴파일하기 직전에 저 내용을 복붙을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요 샵으로 스타트하는 Shift 3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하는 표현을 적는다라고 해서 쟤네들을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라고 불러요.
요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전처리 지시자 같은 느낌으로 직역을 해줬습니다. 우린 그냥 샵 인클루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 stdio.h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stdio.h는 이거 우클릭하면 열 수 있거든요. 열면 꺼지라고 하고 이거 검색 때리면 예를 들면 printf 그다음에 띄어쓰기 조금 해갖고 가공해서 드릴게요. 여기에는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내지는 함수 정의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함수 선언 적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printf 최종적으로 int 값을 줍니다. 그다음에 얘 소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이러한 선언 내용을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main.c 요 자리에다가 샵 인클루드 돼 있으면 요 자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자기 내 파일이 내 main.c가 원래 한 10줄 가까이 되던 게 2500줄 가까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헤더 파일 안에는 우리가 그 표준 그러니까 입력 또는 출력 까만 창에 출력하거나 키보드 입력받기 위한 여러 가지 뭔가들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선언에는 그러한 선언으로 도입하는 printf 같은 애들은 external 이름으로써 도입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간에 그게 main.c에 적혀 있으면 나중에 컴파일할 때 우리의 C 컴파일러가 내 .c 파일에 적어둔 printf 줄식 이름 printf랑 수식 printf랑 저 선언 printf 선언 역시나 main.c에 적혀 있는 거랑을 룩업을 해가지고 연결해줘요. 그 다음에 그 printf 선언이랑 다른 어딘가에 있을 printf 함수 정의랑을 연결을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살표 두 개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 printf를 우리 목표에 맞게 저기 있는 까만 창에 내가 원하는 글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여기서 발동시킬 수 있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빨간색 화살표는 여기에 선언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 선언은 우리가 직접 적는 거 방금 봤듯이 개빡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분들이 미리 적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샵 인클루드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내 main.c 위에다가 해두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둔다면 나중에 컴파일할 때 printf 함수 정의가 여기 적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깁니다. 다른 데에는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거고 그거 컴파일하면서 정해뒀던 ampersand printf 값이랑 여기 있는 printf 함수 선언이랑을 연결을 해준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봐주시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 다시 아까 살짝 이전에 선행으로 소개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불편하심을 로컬 이름으로 선언해서 하세요 하면은 나보고 지금 하루 만에 끝낼 걸 3일 만에 끝내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함수들 인수 형식 같은 거 다 뜯어 고치라는 겁니까? 일 안 해요 꺼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본인의 .c 파일에 선언을 잘 적어두기만 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이름들 그런 거에 대한 선언들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어드레스 값이랑 연결을 해서 채 가서 해킹을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static specifier를 붙여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거 other.c 다시 열고 요거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요거 int 패스워드는 1, 2, 3, 4 여기서 지금 패스워드를 쓴다라고 칩시다. 이때 요거를 static int 패스워드로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패스워드는 이제 internal 이름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요 1, 2, 3, 4가 담겨있는 패스워드는 other.c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링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요 왼쪽에서 extern int하고 0 담고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요때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지금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딘가에 있는 애랑 링크를 해야지 쓸 수 있는 애입니다. 근데 패스워드라는 external 이름을 컴파일러가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other.c에는 선언이 있기는 한데 external 이름으로서는 공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선언이랑 여기서 정해둔 위치값이랑을 링크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other.c 적는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아, 이건 밖에서 못 봐요. 안에서만 쓸 거예요. 와 같이 해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intern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따로 도입한다거나 하지 않고 C 만드신 분들은 저 static 스페시파이어를 쓰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두셨습니다. 지들 맘대로죠, 아주 그냥. 그래서 스태틱의 의미가 두 가지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C에서는 두 가지고 C++ 다음 학기로 가시면 또 다른 의미가 또 나옵니다. 아주 그냥 그 재사용성의 대가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여러분 납득이 되죠?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얘를 스태틱을 붙이든 안 붙이든 어차피 패스워드는 스태틱 위치를 가져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토를 어차피 못 붙입니다. 걔는 무조건 스태틱이에요. 스페시파이어를 뭘 붙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붙이나 안 붙이나 그 위치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저 키워드를, 저 스페시파이어를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하자와 같이 의미를 두 가지를 부여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C 컴파일러 만들기가 더 편하다든가 하니까요. 다낭 더하기 연산자는 만들면서 저런 거는 키워드 하나 추가하는 데는 인색한 지들 맘대로인 우리 C 개발자분들을 1970년대 메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만들어 두셨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2026 넘어오면서 지금 좀 심해졌는데 이 친구가 자꾸 어드바이스를 해줄 거예요. 이 함수는 스태틱으로 둘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계속 어드바이스 해줄 거거든요. 그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 함수 이름을 인터널 이름으로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와 같이 가려둘 수 있습니다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DLC 구매를, 토큰 소모를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스태틱이 여기서는 의미가 있죠. X는. 얘는 스태틱을 붙이면 스태틱 위치를 가져요. 안 붙이면 오토매틱 위치를 가져요. 근데 여기는 반대편이 그건 거예요. 저 X에 스태틱을 붙인다 해서 안 붙인다고 해서 얘가 익스터널 이름이 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어차피 로컬 이름입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태틱은 방금 전에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벌 선언에 스태틱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의 의미를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다 막아두시면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int, func 같은 거 해도 이런 식으로 쓴다 하더라도 요 익스터널 이름 func랑 요 인터널 이름 func랑 연결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한 위치랑 앰퍼샌드 func 값이랑 연결되지 않는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이제 여러분 회사 가서나 쓸만한 내용이죠. .c 파일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이름을 바른 모듈에 공개할 거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용도로 쓴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printf, scanf는 스태틱을 붙이지 않아 놨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링크해서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선배분들이 오픈해가지고 만들어 두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기억해 두세요. 방금 전 6가지 표에서 제일 가능은 한데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요겁니다. 글로벌 하면서 인터널한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으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챙겨 두시면 자 6가지 표 우리가 다 구경해 본 거고 자 근데 우리가 특별히 선언했다가 스페시파이어를 붙여가지고 적지 않는 이상은 글로벌 이름이면서 스태틱 위치를 가지면서 익스터널 하게 돼요. 또는 그 반대쪽 로컬이면서 오토매틱 하면서 인터널 하게 됩니다. 사실 로컬이면 익스터널, 인터널을 논하지 않기는 한데 그래서 약간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를 일단은 살짝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특이한 상황에서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서 그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예를 들면 int number 세미콜론을 메인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 걔를 원래대로라면 automatic 변수라고 불러야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는 지역 변수, 로컬 변수 내지는 전역 변수 이런 식으로 부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변수 이름 도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희망했던 건 스태틱이기를 희망했을 거기는 해요. 로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는 한데 평소에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세트로 들고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고, 다만 예를 들면 기말고사 공부할 때라든가 그럴 때, 그 다음에 C로 내가 좀 더 그럴싸한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든다라면 얘네들을 분해해 가지고 얼마든지 내 마음에 맞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또는 이제 운영체제라는 수업에서 여러분 보고 운영체제 만들라고 교수님이 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쩌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그럴싸한 디덕션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예시 코드 하나를 보여드릴 것 같고, 다음 주 내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챙기고, 그게 아마 4시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옆반 거 영상 찍어둔 거 역시나 올려가지고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고, 15주차는 일단은 기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창소프 내지 2학년 때 객체지향, 자료구조론 같은 거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챙겨볼 만한 이슈 하나를 답화를 하고 우리의 본론 내용 마지막을 한번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두고, 뭐 답안지 확인하고 싶다, 점수 확인하고